네, 4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잠잠합니다. 위아래 모두 다 꽉 막혀있는 모습인데 예상 지수도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하면서 2603.59포인트에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장중 한때 2600선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2600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장중 한때 20일 이동평균선 터치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후반에 낙폭이 약간은 좀 잦아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한된 낙폭 보여주면서 0.22% 하락한 886.64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치라 하더라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코스닥의 상황입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소 좀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몇몇 테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경기 민감이라든지 내수 소비 섹터 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AI 볼게요. 좀 전에 루니 상한가, 바이든이 선택한 기업, 이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에서는 암정보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루닛이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에 의료 AI가 함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루닛이 현재 상한가고 뷰노도 16%, 17% 정도의 강한 상승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료 AI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제 7호 스펙 같은 경우는요. 아직 이 확실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현재는 비상장이고 스펙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의료 AI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펙인데 왜 오르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메드도 보겠습니다. 리메드도 의료 AI 쪽입니다. 이 뇌질환 관련해서 전자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브레인스팀이라는 이 기술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리메드도 현재는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의료 AI 관련해서 점차 좀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치과 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도 오늘 7% 정도 올라서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50일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조선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산업으로까지 매기 확산되는 모습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한화오션 12% 정도 급등하면서 이 조선주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오션 38,250원, 오늘 전거래일 대비 12% 정도 오른 가격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장중에 물론 50일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인데다가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 연속해서 한화오션은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해운주들도 겹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슈는 중국 쪽에서 LPR, 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오랜만에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물동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흥하해운이 결국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 대한해운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0% 정도의 오름세, 현재 동시효과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잠잠해 보이는 숲이지만 그 안에서는 꽃도 피고 흔들리는 나무도 있고 뿌리가 뽑히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종목별로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서 멀리서 바라보기보다는 오늘은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좀 현미경을 들고 자세히 보아야 또 수익이 보이는 그런 장세였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오늘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일본 증시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큰 움직임 없이요. 전일 종가 비슷했네요. 0.06%만 상승하면서 33,388.91엔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은 증시보다는 환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엔저로 일본 여행도 상당히 좀 많이 가시죠. 그런데 일본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당국 쪽에서 환율의 안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엔달러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렇게 되면은 엔저가 약간은 좀 멈추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 환시 보시는 분들 함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본 증시는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던 하루였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LPR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고요. 10bp,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또 위안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사안이라서 그런지 중국 증시는 크게 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약보합권을 헤매고 있는 양상이고요. 0.49% 하락하면서 3,239.8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에서는 소폭의 플러스권 0.23%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알려졌던 내용이니만큼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글로벌 증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일단 국내에서 반응이 좀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연속성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하락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심은 1280원 선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밴드가 1278원에서 1284원 정도의 밴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LPR 발표되는 그 사실상 기준금리 발표되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은요. 전거래일 대비 1원 70전 하락입니다. 128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80원대 일단은 좀 턱걸이 해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가운데서 지수 자체가 결과적으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안에 움직이는 다양한 종목군들,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 이틀째 하락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18% 소폭 하락이었고요. 포인트로는 5포인트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는 2600선은 역시 지켜줬습니다. 2604.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저점이 2596포인트, 장중에 2600선 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점이 2610포인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 평균 수준에서 수렴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 2600선, 260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특히 더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2,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에서 1,300억 원 이상 순매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샀죠. 개인에서는 4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면요.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지켜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1.38% 내렸고요. 이 동국제강그룹 3사 중에서 홀딩스만 강하고 나머지 두 종목이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내려가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설 쪽에서도 오늘 약세였죠. 사실 최근 들어서는 건설의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재건주 흐름과 함께 좋았다가 오늘은 약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넘게 빠졌고요. 이런 가운데 보험도 1.29% 내려가는 모습, 음식료와 화학업종이 0.7%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의료 정밀입니다. 1.93%. 이쪽이 유난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인 KC텍, 이 종목의 급등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KC텍이 오늘 튀어오르면서 업종지수 강세를 이끌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운수창고에서는 해운주들의 활약, 그리고 운송장비에서는 이 조선주인 하나오션의 급등에 힘입어서 업종지수
강세가 이끌어졌고요. 자, 그리고 통신이 0.42%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0.02%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반대되는 흐름 정도로 볼까요? 어제 유난히 약세를 보였던 시가총액 상위, 최상위의 1위부터 3위 종목들, 이 종목들만 오늘 빨간불을 켜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빨간불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보아,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특히 낙폭을 좀 깊게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 조금 더 크게 살아났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강보합순에서 71,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후반에 조금 더 들어 올려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넘게 올리면서 11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낙폭 대비해서는 크게 올려주진 못한 수준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장에서 유난히 좀 많이 빠졌었죠. LG화학에서 지분 매각 이슈로 크게 휘청였다가 오늘장은 조금 상승해 주나 싶다가 결국은 전날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 마쳤습니다. 56만 1,000원 역시 오늘장의 종가 동일하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특징적인 이슈보다는 전반적으로 1에서 2% 정도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덜 빠졌죠. 종가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0.7% 내려가면서 197만 7,900원에 장 마쳤고요. 기아도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0.73% 내렸고 시총 순위는 오히려 조금 올렸죠. 8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보였던 인터넷주 가운데 이 네이버가 오늘 상대적인 선방을 해줬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네이버는 전작 대비 0.05% 미미한 낙폭만을 기록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19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조선주들입니다. 요새 반복적으로 전해드리는 말이죠. 조선산업이 수주 호황을 타고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름을 바꾼 한화오션이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3분기의 흑자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오늘장에서도 무려 12%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8,2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이 밖에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이런 쪽에서도 올해 2분기 흑자 기록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3.9% 올리면서 13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중공업도 1.4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클리컬한 그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들이 강세 보인 종목들이 많았죠. 해운과 또 석유화학까지 강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 중국 인민은행에서 사실상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 지수에 대해서도 상승에도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바닥 확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좋았습니다. 해운주들 보실까요?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모처럼 아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까지 연출이 됐죠. 1,886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해운도 10% 넘게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제법 달았는데도 이런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페노션 3.4%, KSS 해운도 윗꼬리 길게 달았지만 5% 이상의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종목들 가운데서도 주가 급등세 보인 종목들이 많았죠. 우선 금호석유가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율촌화학도 9% 가까이 상승하면서 39,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효성TNC 7% 넘게 상승했습니다. 42만 3천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 KG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7%대 올리면서 41,2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한 기대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최근에는 이 갈등 국면 속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묻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여행이나 항공, 또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화장품과 패션, 의류 이쪽으로 주가 강세가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에이블 CNC가 5% 넘게 주가 올렸죠. 8,000원 윗단으로 올라섰고요. 토니머리 4.5%, 애경산업이 3% 가까이 주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션 의류 쪽에서는 대장주 기업인 FNF 홀딩스가 4%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1,1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마녀공장 같은 종목이 10% 넘게 올렸습니다. 41,000원까지 올라섰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5% 상승 마감. 그리고 청담 글로벌과 공구음원, 사실 패션 의류 쪽에서 윗골이 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장 종가상으로도 4에서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0.25% 하락이었죠. 포인트로 2포인트 빠졌고요. 오늘 장의 중간은 886.4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장 초반의 고점 891포인트가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조금 내려왔고요. 저점이 883포인트였죠. 그 뒤로는 낙폭을 좀 줄이는 시도를 해주다가 결국 880선 중반 수준에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더 많았는데 기관의 매도 폭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죠. 외국인은 213억 원 순매도로 거래 마쳤고요.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매도하는 흐름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700억 원 이상 순매도였고 역시 이쪽에서도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1,1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일단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LNF가 동시에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1.87% 약세였죠. 26만 2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0.9% 밀렸습니다. 이런 건데 LNF도 0.78% 내려가면서 25만 4,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제 호실적 기대로 강세 보였던 알테오젠이 조금 밀리면서 하루 만에 내려갔죠. 그 자리를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인 WCP가 차지했습니다. WCP는 오늘 2% 넘게 올리면서 69,700원, 다시 한번 7만 원 근방까지 도달했고요. 알테오젠과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처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약세 마감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4% 내렸고요. 69,500원에 종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물렸죠. 2% 넘게 빠지면서 79,500원에 오늘 종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HLB도 역시 2% 덩달아서 약세 마감이 됐고 아래쪽에 보시면 의료기기인 오스테미 플란트는 그나마 큰 움직임 없었죠.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어젠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0.2% 내려가며 23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하나만 더 보시죠. 엔터주들은 오늘 중국 소비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2%가량 올렸죠. 13만 8,800원이 오늘 장 종가였고요. 아래쪽에 SM도 보시면 SM도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은 오히려 더 강했죠. 2.5% 오르면서 12만 1,900원의 종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확인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에서 분석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변곡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신규 하이엔드 제품인 DDR5, 거기다가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3 이런 제품 등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2분기 반도체 업황의 변곡점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TSE,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신규 종목을 강조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 솟구쳤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거래소에서 KC텍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10% 넘게 올렸고요. 21,400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3.5% 강세 마감이 됐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TFE 조금 낯선 종목일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유력한 새 러버 소켓의 메인 공급사로 TFE가 지목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이 밖에 TSE가 8.8%, 동훈아라텍이 8.14%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 됐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7% 넘게 올랐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도 3% 가까이 오르면서 51,900원에 강세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이어서 보시면 다음으로 우크라 재건주들 보시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건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천억 달러 가량이죠.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재건은행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은행의 구조를 블랙록과 JP모건이 짜고 있다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재건주 강세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재건주의 강세가 너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일부 관련주들 전부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기존 강세를 보였던 건설기계 쪽이죠.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부터 삼부토건과 DY파워 이 종목들 모두 장중에 강세를 보였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히 아스콘, 아스팔트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여름철 이 계절 관련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포트홀과 관련된 우려감 이런 이슈도 한데 엮이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스페코와 SG 이런 종목들 좋았죠. 윗골을 달았지만 둘 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유지해 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밖에 또 MPK 같은 종목도 15%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만 특징주 더 보시면요. 의료 AI주들 보겠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긍정평가로 요새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만 잠시 쉬는가 싶다가 여전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덧붙이면서 오늘 또다시 강세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종목이죠. 루닛, 바로 이 종목 52주 신고가 또 경신이 됩니다. 오늘장 상한가까지 직행이 되는데요. 13만 원을 뚫어내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뷰노도 17%대 급등하면서 33,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 12%대 끌어올렸고요. JLK도 마찬가지로 강세 마감이 됐고 이 밖에 딥노이드 같은 종목도 8% 올리면서 강세 마감 연출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